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쏘렌토 2.2 디젤입니다. 뭐 이 차량 또 가져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조 사장님하고 송 팀장하고 같이 놀러 가는데 그냥 가기엔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그러면 쏘렌토 시승이라도 찍자.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영상에 올릴 때 시승이 빠져 있었으니까 시승이라도 찍자 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인승하고 사륜이 빠진 이 차량의 가격으로는 3,984만원입니다. 차값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23살에 구매하신 조 사장님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포인트만 찍고 바로 시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심장을 보시면 이 녀석은 2.2니까 2199cc의 45토크 202마력을 내고 있습니다.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는 마력, 토크, 배기량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이제 전체적인 길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아 자동차가 이제 현대 자동차보다 차를 낼 때 조금 더 길게 내요. 뭐 K7 그랜저도 그렇듯이 이 차량의 총 전장, 총 길이가 산타페보다 무려 3cm가 길고 휠베이스, 축간거리는 1.5cm가 더 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시면 쏘렌토를 구입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저는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풀 LED 헤드램프로 적용이 돼서 지금 3개와 이 포그램프가 밤에 보면 한 번에 같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예뻐요. K7도 그랬는데 한 번에 나오는 게 밤에 봤을 때는 진짜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뭐 발 마사지라는 별명도 있지만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어떻게 변할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옆으로 쫙 뻗어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이 뭐 G70, 산타페, 펠리쉐이드 구분 없이 다 적용이 되는데, 쏘렌토에다가 그 호로니코 그릴을 넣기에는 차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이 그릴은 예상이 안 됩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됐을 때. 근데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옆으로 쫙 찢어지면서 그릴과 맞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페이스 리프트는 내년 3, 4월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이 디자인으로는 내년 4월까지는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쓸모가 있습니다. 네, 측면을 보시면 지금 캐릭터 라인이 잡혀져 있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납니다. 지금 보통은 옆에를 캐릭터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차는 직선 라인이 강조된 게 아니라 곡선, 뭔가 이 유한 디자인이에요.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도 캐릭터 라인을 잡지 않고 그냥 빵만 살짝 키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 캐릭터 라인을 하나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 손잡이를 거치는 게 아니라 거기보다 더 위에를 잡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캐릭터 라인을 잡았을 때는 뭔가 지금 제가 옷을 안에다 넣은 것처럼 그럼 다리가 더 길어 보이듯이 이런 캐릭터 라인 하나로도 차가 더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35, 5519가 들어가 있습니다. SUV답게 그냥 큰 이런 휠이,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도로 주행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UV답게 폭도 굉장히 넓고 인치도 커서 뭐 코너링이나 전체적인 안정감에 있어서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후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네, 후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LED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에요. 그냥 왜냐면 많이 우려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고, 전체적으로 뭐 뒷부분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안정감 있으면서도 평범해요. 평범한 디자인이고, 아래 보시면 트윈팁 이 머플러가 사용되는데 그 블랙 스타일이라고 해서 다른 걸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넣으면 듀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가 적용돼서 이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날렵해 보여요. 하고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 이제 놀러 가기 때문에 짐이 조금 실려 있어요. 짐이 좀 실려 있는데 트렁크 같은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이 정도면 확실히 투싼 뭐 이런 코나 이런 작은 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실내 보러 가시죠. 네, 실내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포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포스코프 휠은 페이스 리프트가 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하비 페이스 리프트가 된 실내 유출 사진만 봐도 이 포스코프 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디자인으로도 이게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계기판은 이 디지털 계기판도 아니고 일반 계기판도 아닌 애매모호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스 리프트가 될 때
디지털 계기판으로 확실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센터 패시아를 보시면 8인치에 아주 소녀스러운 이런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많이 아쉽습니다. K7도 그렇고 이제 12.3인치를 적용된 만큼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12.3인치가 적용되면서 내비게이션 아래쪽으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짝만 더 옆으로 늘리고 간결하고 간단한 이런 버튼 조작 같은 걸 할 수 있게 깔끔한 디자인을 낼 거라고 기아 자동차에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기어봉을 보시면 이 기어봉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 기어봉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서라운드 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부터 쭉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실내를 깔끔히 잘 만들고, 이따가 시승을 할 때 브라운 시트가 진짜 더러워지는지 그거를 우리 조사장님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에바가루가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이제 시승하러 가겠습니다. 소렌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2.2 디젤 차량이고 2199cc의 45토크 202마력입니다. 변속기는 이제 2.0 같은 경우에는 아마 7단 변속기가 들어갈 거예요. 하고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이제 뭐 달리는 용이 아니고 그냥 짐을 많이 실은 SUV, 힘이 좋은 차기 때문에 엄청 막 밟으면서 코너링도 돌아보고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런 진동이나 풍절음, 바람소리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그 이슈가 됐던 에바가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차주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지금 조사장님입니다. 이름은 조땡땡인데 그냥 편하라고 조사장님으로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조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조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조사장입니다. 예. 네, 간단하게 23살에 이 소렌토를 이제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이 구입하신 계기나 아니면 이 차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아무래도 작은 차를 사는 것보다는 남자는 모름지기 크기가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면 지금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친구들도 같이 타고 가고 널찍널찍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차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조사장님, 이 차를 이제 사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같이 고민했던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산타페, 이게 뭐 경쟁차가 산타페다 보니까 산타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타페는 그냥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차 이미지가. 그거 요즘 굉장히 이쁘다고 난리던데. 저는 그냥 둥글둥글한 게 좋지. 그런 날렵한 SUV에서의 날렵한 저는 원하지 안 하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산타페 봤을 때 굉장히 이쁘다 했는데 이 밤에 소렌토를 봤을 때는 저는 소렌토가 진짜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라이트도 라이트가 다 같이 나오는 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 라이트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차하고 차간거리는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유지되고 있고 그 보조 장치로 차선도 조금 잡아주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지금 살짝 붙어서 가긴 하는데 이 정도면 나름 잘 잡아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오른발이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제 몸이 정확히 지금 차선 이 중앙에 가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할 때 후측방 센서나 이런 걸 넣으시면 굉장히 편하고 딱 확실히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 또 연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연비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복합 연비가 13km로 나와 있어요. 시내 주행은 12km고 고속 주행은 15km입니다. 근데 이거 봤을 때 시내 주행이 진짜 12km예요? 제가 맨날 조사장님 찍혀 있는 거 보면 한 8km, 한 6.1km 이러고 찍혀 있던데, 연비가.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나 PD님을 만났을 때는 항상 운행 거리가 짧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처음부터 뭐 100km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연비가 찍히는 게,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짧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조사장님이 지지고 다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가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렌토에 대해서 이제 에바가루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니 네이버에 소렌토 치면 거의 지분 한 99%는 에바가루예요. 그거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예. 말 그대로 이 차가 기아에서 나왔지만 이 모든 부품이 기아 자동차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청업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죠. 앞에 라디에이터 거기서 이제 녹이 슬어서 그게 공기를 빨아들였을 때 쇳가루가 나오는 게 에바가루인데 업체를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이 모델부터. 아, 이 모델. 그래서 이제 에바가루는 안 나오나요? 에바가루는 전혀 왜냐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있어도 에어건으로 불어버린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차를 만들 때는 기아 자동차에서 차를 만들면 기아 자동차에서 부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몇백 그런 기업들, 그죠, 아래 수많은 하청업체가 그런 많죠. 하청업체들의 부품들을 가져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아래에 그런 업체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소렌토가 참 잘 만들고 승차감도 산타페에 비해서 더 좋은데 에바가루 하나 때문에 아마 차를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조졌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차들도 에바가루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에바가루가 뭐 그랜저 IG나 그런 것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차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차 부품이 한 2만 가지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한 3만 가지가 들어간다 해요. 해가지고 막말로 3만 가지에서 완벽한 차를 받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뭐 차들이 나왔을 때 좀 그렇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문제도 많고 그러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컬러를 싹 보시면 이 브라운 시트, 브라운 컬러가 많이 지금 브라운 컬러가 적용이 돼서 차 디자인이 이쁜데 가장 고민되는 게 그거일 거예요 아마. 이 브라운 시트를 사용했을 때 때가 타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조사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차주한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브라운 시트가 좀 때가 탄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청바지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찐청 그런 거 입으면 솔직히 말하면 때는 탑니다. 야, 땐 타요? 솔직히 말하면 브라운 시트가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좀 더 고급스럽다? 검은색보다는 고급스럽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선택한 거고. 그래도 이게 또 닦으면 닦여요. 아, 진짜. 뭘로 닦아야 되나요? 이게 뭐 물티슈 아니면은 뭐 심하다 그러면 뭐 가죽 클리너로 이렇게 닦이면 닦이고, 이게 또 AS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자부담금을 좀 내야 하긴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아, 근데 찐청을 입으면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물이 빠져서 예, 그거는 이제 또 그런데, 아무래도 청바지는 물이 빠지니까. 그죠, 많이 빠지죠. 찐청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빠져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그 티슈로 닦으면 닦이긴 한다. 아, 깔끔하게 닦여요. 근데 이게 그 보장해주는 게 몇 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안에. 아,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는 들었는데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안에 이 시트를. 예, 아무래도. 예. 근데 차를 딱 보면 확실히 이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이뻐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올릴 때 이 브라운 컬러를 베이지 컬러라 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옆에서 그렇게 브라운 시트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엄청 많이 혼났죠 그때. 예, 큰 실수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조 사장님 현 시점에서 예. 이제 소렌토를 살 때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봤던, 예를 들면 뭐 연비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에바가루가 될 수 있고,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찾아봤던 거. 그냥 궁금했던 거는 페이스리프트에서만 이렇게 궁금했지, 다른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2020년 모델에 나왔을 때 편의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차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면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결정을 내렸죠. 아,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마다 차를 계속 신형을 사고 싶은데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한다면은 계속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23살에 솔직히 4천만 원짜리 차를 사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네.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거기다가 2.0도 아니고 2.2에다가 7인승 사륜 빠진 풀옵션 4천만 원대의 차를 구입하셨는데 예.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솔직히 너무 좀- 무리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제 원래 차는 아이설티였어요. 그죠? 아이스털티 그 자그마한 그 예. 소녀 차들에 관심이 좀 많았잖아요. 그거였는데 이제 아버지 생각도 그냥 남자는 좀 더 큰 차를 사야 된다 해서 샀는데 좀 힘드네요. 유지비랑 많이 들어가죠. 그냥 유지비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새 차다 보니까 뭐 부품을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끼케야 기름값 정도? 기름값 네. 기름값 뭐 많이 드나요? 어느 정도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거의 출퇴근용 쓰고 주말에만 한 번씩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많이 써봐야 한 1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 근데 네. 그건 뭐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차를 어떻게 얼마나 타냐 그거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운전 스타일도 틀리고요. 그러면 이 옵션은 꼭 넣어야 된다 하는 옵션이 있나요? 후측방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우측방. 그 다음에 뭐 전방 추돌 방지 옛날에 영상에서도 하나 나왔을 거예요. 옵션 값 했다고. 아 전방 추돌 방지. 네, 그거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보 운전자보다 보니까 이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라고 하나요? 예, 서라운드 어라운드 다 봤죠. 서라운드 뷰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아버지 트럭을 타고 다녔어 가지고 앞에 본닛 튀어나온 거에 그 감을 몰랐어요. 아 이 그죠. 차에 적응을 하기 전까지. 근데 이 어라운드 뷰 때문에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차간 거리도 딱 좀 가늠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어라운드 뷰 제일 선택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근데 돈이 뭐 아깝지 않아요. 그죠. 골목길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스피커도 조금 다른 스피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자인은 이쁘지만 예. 사고 났을 때랑 그 다음에 이 단점이 이제 또 차가 부딪혔을 때 살짝 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그걸 과연 완벽히 잡을 수 있냐?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뭐 틀어지는 거 그런 것도 전에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이 소렌토 할 때 제가 영상을 많이 본 건 아시죠? 야, 야, 알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잡아주는 잡아주는 것이 뭐가 추가가 됐다고 해서 그건 또 한시름 또 걱정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 썬루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아 진짜로요. 이게 어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중고차를 대팔 때 이게 뭐 100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100만원은 그대로 다 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딱 제일 중요한 거, 여자친구가 차를 탔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본다던가 뭐 그런 상황에 처해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밤하늘의 별을 본다던가 비가 올 때 딱 그 비 추적추적한 소리 예술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바람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한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뭐 노면 소음이나 이런 건 많이 들어온다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차를 탔을 때 이 정도 들어오고 이제 근데 바람 소리가 쫙 들어와요. 아무래도 그랜저나 K7 옵션 넣었을 때 거의 가격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이었는데 지금 창문은 이중창도 아니고 해서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타면서 느끼는데 지금 보시면 턱턱 거리는 부분 있잖아요. 예. 시내에서도 타고 방지턱을 넘어도 이 아래서 오는 진동 하체에서 이걸 굉장히 잘 잡아요. 이런 소음이나 이런데 딱 오면 충격이 엄청 세진 않아요. 속도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은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소리나 탁 넘을 때 소리나 아니면 승차감에 느껴지는 이런 충격들이 많이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산타페도 한번 찍어서 올릴 텐데 그 산타페를 한번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소렌토 이 정도 승차감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포스코프의 휠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특히 이 핸들 이 부분 트랙션 올리는 부분이 진동이나 이런 소음 같은 거는 저는 이 정도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단이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요.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죠. 그리고 요즘 그 디젤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뭐 가솔린이 워낙 뜨고 요즘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기 자동차로 가야 돼요. 요즘 뭐 테슬라 보니까 판매율이 엄청 올랐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디젤은 많이 죽는 추세이기도 한데, 요즘 코나나 뭐 지금 뭐 그랜저 이제 하이브리드 그렇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네. 가려고 하는 추세죠. 그죠. 아직까지는 문제가 크다 보니까.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 보조금이랑 이런 거 받고 하는데, 이제 네. 디젤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소음이 워낙 커져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게 좀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변 스포티지 이런 거 탄 것만 봐도 한 8만 킬로가 넘어버리면, 7만이나 8만이 넘어버리면 차 소리가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노래를 더 크게 이렇게 하고. 겉에서 들었어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라는 느낌은 많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8만 킬로 탄 스포티지 그 더볼드 전 거 봤었는데, 그거는 무슨 경운기 소리가 나요? 달달달달달. 그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디젤은 조금, 저한테는 조금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 코나 또 전기차도 해서 올릴 텐데, 전기차 하면 많이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농담 안 치고 람보르기니보다 빠릅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예. 아무튼 그 정도로 빠르다. 네, 뭐 이겁니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또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소렌토가 출시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이제 또 많이 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사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소렌토 사냐, 아니면 4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소렌토를 사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지금 거 살랍니다. 다시 사서. 지금 예. 굳이 뭐 페이스리프트 안 기다린다? 그때까지 차가 없잖아요. 그건 또 맞죠. 해서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가 많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차를 타고 다니면은 뭐 다른 뭐 엄청 편리한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차는 그냥 운전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뭐 디자인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솔직히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거 거의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또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막말로 막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은 차를 나오는 디자인마다 다 살 수도 없고, 그쵸. 네. 한 12월이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렌토나 SUV를 사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크루즈 컨트롤 모드는 앞에 차가 있으면 또 차간거리 유지해주면서 속도도 줄이고,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게까지 해서 시승을 마치겠고, 우리 조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끝으로, 당연하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요즘 그 일본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안 하면 좀 속이 타요. 일본 요즘 뭐 불매운동도 많이 하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이 제2의 임진왜란이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낸 그런 사람들은 높은 그 장군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번에 한번 일본을 한번 기 죽여줘야 저희가 또 일본이 다시 우리 못하니까 국민들끼리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어준의 다스베어다, 그 김어준의 다스베어다 금요일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미어캣TV 소렌토 2.2 시승이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놀다 오겠습니다. 예.